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1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5,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7명,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내 발생은 57명인데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0명으로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가 좀 늘었는데요. 34명인데 그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해외 유입이 좀 늘었습니다. 현재 1,400명 가까이가 격리 치료 중이고요. 위중증은 70명 정도, 사망자는 3분이 늘어서 누적으로 450명, 치명률은 1.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진자 발생 추이를 좀 짚어볼까요? 요양병원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국내 네. 발생이 중요한데 국내 발생은 50명 내외를 네. 등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외 유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 정박 중인 러시아 네. 선박에서 더 나왔고요. 해외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외 유입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재활 요양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강남 서초 지인 모임 등에서 네. 또 집단 발생 1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한 12,000건 정도 검사가 진행 중인데 네. 양성률은 1% 미만입니다. 0.75%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아무래도 요양병원엔 고위험군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코로나19가 전파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그 종사자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한해서 16만 명을 전수조사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네. 10명씩 묶어서 하는 묶음 검사로 진행될 것 같고요. 네. 10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개별 해서 검사를 빠른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2주간은 전국 대상으로 전국 8천여 곳 요양병원에서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요양병원 또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리 보건복지부 1차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는 이 가운데 40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신규 환자 발생 수는 급증 상황 없이 2자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방문센터, 방문 판매,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겨울철 계절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된 점, 또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통한 계절 독감 유행의 억제,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절차, 항바이러스제의 선제적 투여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로 일시 중단하였던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재개하였으며 현재
830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 무료 접종 대상인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인력과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 진료의 각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접수창고에서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얼굴 가림막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 두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약 16만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 등의 방역 실태를 2주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개소,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 등 423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방역 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위험 시설 가운데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그 이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의 이러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뿐만이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 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 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 실천을 위해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산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마스크 생산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재고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거래 시에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를 폐지합니다. 불과 8개월여 만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개선된 것은 산업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산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 조사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마스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다시 재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당분간 동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장기간 지속 가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영업 중단 등의 강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히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방역과 의료 역량을 두텁게 확충하는 한편 경제와 일상 활동을 영위하며 국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하는 생활 방역 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1단계로의 전환은 아직 어느 나라도 확실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유용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새로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질환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이지만 이제 불안 요소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네요. 네, 네. 그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수도권 확진자가 확실히 줄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검사한 게 있었죠. 서울에서. 네. 거기에서도 0.04%인가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지금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지금 암암리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관련해서 올해는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비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실제로 이쯤이면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 유행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환자는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또 남반구는 지금 겨울에서 이제 그렇죠. 넘어가는 상황인데 남반구 유행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플루엔자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동시 유행은 걱정입니다. 코로나19와 또 인플루엔자가 증상이 왔기 때문에 동시 유행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 동시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설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동시 유행되더라도 예전만큼은 안 될 것이다라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코로나19는 네. 사실은 치료제가 없지만 인플루엔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항바이러스제인데 타미플루 유명한 약이죠.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이전에 적용이 안 됐었는데 그렇군요. 인플루엔자 의심이 될 경우 투여를 하면 이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본인 부담금은 5,000원 수준이다라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될 경우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이제 독감이 의심됐을 경우에 이제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하는 그 순서대로 또 개인 수칙과 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네. 이게 코로나19인지 인플루엔자인지 다른 질환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화로 일단 예약을 하거나 아. 앱으로 예약을 한 뒤에 방문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인플루엔자 같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전화로 상담을 해서 전화로도 처방이 가능하겠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요양병원과 폐쇄병동 관련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이제 전수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2주간 점검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전국 8천여 곳 요양병원이 네. 있고요. 또 요양시설도 6천여 곳이나 있고 또 정신병원 중에 폐쇄병동 이 4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종사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는 있지만 이 외부인 출입 통제나 또는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특별 점검을 2주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장 네.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단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단계로 단계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방문 판매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만 나머지 뭐 시설 같은 경우, 클럽 같은 경우도 이용이 되는데 이제 관련해서도 일제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고위험 시설은 대표적인 게 클럽, 그다음에 네. 노래방, 뭐 뷔페 재개가 됐죠. 근데 인원을 일단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고위험 시설 말고도 음식점 등은 다중 이용 시설로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 명단을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해서 2주간 또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특별 점검을 특히 주말에 나서기로 했고요. 네. 만약에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즉시 퇴출제를 퇴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를 시키고 또 벌금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참 수급 비상에 걸렸었는데 지금 마스크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마스크 산업 지원 관련해서 이제 수출이 허용이 된다고요? 오히려 마스크 재고량이 너무 네. 많아서 이제 중소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모레부터는 일단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요. 이전엔 사전 신고를 하게 됐는데 사전 신고를 폐지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와 전북 고창,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미철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아침 7시쯤엔 전북 고창군에 사는 7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도 그제 오전 고창의 한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이 여성이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독감 백신을 맞은 뒤 한나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점을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숨지기 5시간 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 백신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이 남성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에 사는 17살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사망한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망한 17살 고등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이들한테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전국에 8만 2천여 명으로 알레르기 반응 등 신고된 이상 반응은 3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 또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독감 국가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2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산 오류로 누락된 사람들이 반영돼 갑자기 2만 2천여 명이 증가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41명이 새로 나와 6월 5일 25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구 280만 명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23일부터 가장 엄격한 대응 단계인 매우 높음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술집은 영업이 정지되고 다른 가구 구성원과는 실내외에서 만남이 금지됩니다. 이미 리버풀과 랭커셔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In line with the additional measures taken in Lancashire, casinos, bingo halls, betting shops, adult gaming centres and soft play areas must also close.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됩니다. 밀라노를 포함한 북부 롬바르디아주,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간에 건강이나 업무상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밀라노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사용했던 천막 형태의 임시병동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유럽의 전체 확진자는 730여만 명, 전날보다 1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넘게 이어온 논란 끝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주영 기자입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언급한 역대급 저항, 감사 결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산업부 모 국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동료와 함께 감사원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밤에 몰래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들을 삭제하고 복구됐을 때 확인하지 못하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파일은 청와대 송부 파일을 포함한 400여 개, 120개는 복구도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경제성 쪽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조기 폐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결론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안타까운 거죠. 노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오히려 좀 차근차근히 짚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공격의 대상으로만.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월성 1호기의 해체 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을 비난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 SNS에 김 전 회장이 석 달 동안 66차례 서울 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순간에도 검찰이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김봉현을 상대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지만 야권 정치인 로비와 검사 향응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겠다면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갑지 않은 손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100일이 넘게 미세먼지 걱정이 없었는데 다시 공기가 탁해졌는데요. 현재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은 하루 종일 나쁨, 경기 남부와 전북은 오전에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황사가 날아와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10에서 40, 그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